그래서 제가 어떤 심정으로 수술했냐면 진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분들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최대한 총동원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찐친들 안녕, 성형외과 전문의 김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셨을 텐데요. 네.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맞아요. 기억에 남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딸 셋이 같이 쪼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 얼굴에 보면 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딱 보여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주머니 혼자서 정말 힘들게 딸 셋을 다 키운 거예요. 이 따님 세 분이 효도해주고 싶어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또 딸들 걱정해서 아유 난 비싼 수술은 안 할란다 막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심정으로 수술했냐면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정말 노력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머지는 정말 어머니 마음대로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라고. 놀러 가실 때 그냥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젊어 보이게 그렇게 딱 수술을 했어요. 진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그냥 대충 수술할 수가 없지.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최대한 총동원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따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도 부모님을 한번 보자는 생각으로 마련한 아이템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빵빵한 풍선이 바람에 빠지듯이 볼살이 빠지고 피부는 처지고 엉뚱한 곳에 지방도 채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통통했던 피부가 얇아지고 근육도 얇아지고 뼈까지 얇아지는 거예요. 2019년 말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4,000명 정도 혈장 단백질을 조사를 해봤더니 35살 때쯤에는 성장 호르몬이 이게 급하게 떨어져요. 성장 호르몬은 이게 근육이랑 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뼈에서 막 칼슘 빠져나가고 막 근육도 얇아지고 힘도 못 쓰게 되고 딱 그 나이 때 같아요.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성호르몬이 떨어져요. 소위 말하는 정력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79세, 80쯤 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어느 호르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몸 전체가 다 떨어져 그런 나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30대 중반쯤에는 우리가 실리프팅을 좀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되고 한 60대는 절개식 리프팅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고 79세가 되면 너무 몸이 이제 수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수술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나이. 그 논문을 그냥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위한 리프팅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이게 피부가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피부를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는데 마취 방법 수면 마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신 마취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전신 마취를 약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혈압도 있고 온갖 여러 가지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신 마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간혹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기도 해요. 그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병이 있으면 한 번씩 저희들이 소견서를 요구합니다. 마취과 원장님들이 운 좋게 자기가 모르고 있던 병을 알기도 해요. 간혹 그걸 더 치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상술 머리카락 앞에 또는 머리 안쪽에서 절개를 시작해서 귀 앞에 귀 뒤쪽으로 흉터가 생기지만 잘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합니다. 피부는 피부대로 당겨주고 그다음 피부 밑에 보면 근육층 바로 위에 있는 스마스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이중으로 당겨주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피부가 좀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결과도 좋고 좀 더 자연스럽게 돼요. 이제 전부 다 당긴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한 4시간 4시간이면 성형수술 치고 좀 오래 걸리는 편 아니에요? 예, 좀 힘들죠. 잘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이중으로 당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쪽에도 꼬매고 바깥쪽에도 꼬매고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촘촘하게 좀 꼬매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게 정성이 좀 많이 필요해요. 보통 실밥은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 다 뽑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일주일 지나면 생활하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 윤곽 수술도 하면서 리프팅도 같이 해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보면 이 광대뼈 넓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이 광대뼈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리프팅만 하면 얼굴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광대뼈를 이렇게 줄이고 리프팅을 같이 하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면 더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숙달된 의사가 하면 괜찮아요. 윤곽만 열심히 하는 원장님, 리프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원장님이 같이 이제 협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효과가 괜찮아요. 성형과상술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신경 쓰는 거는 피가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뭐 신경이 마비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초보자들이 한번 저지를 수는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은 그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흉터 같은 거, 사람 약간 체질도 약간 연관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는 쪽에 이게 절개를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어머니들이 머리카락 좀 가리면 되죠. 근데 대신
우리 아버님 수술할 때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 머리 없는 분들은 내가 해드리고 싶고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자식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 많이 만나야 되니까 이 나이 든 얼굴을 보여주기 싫잖아요. 이왕이면 젊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때 수술 많이 하시고, 적어도 한 3, 4개월 전에 그때쯤 오시면 딱 좋아요. 살짝 미세한 붓기가 살짝 있으니까 좀 통통하기도 하고, 그때는 웬만큼 자리 잡아서 되게 자연스럽고 좀 탱탱해 보이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어버이날, 또 생신, 그 다음 또 간혹 옆집에 누가 했는데 나도 해야겠다. 질투심에 자기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면 표정을 보면 알아. 별로 표정이 안 좋으면 이거는 엄마가 데리고 온 거야. 얼굴에 필러나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면 거상술할 때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떠돌던데 사실인가요? 딱히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불법 시술 받으신 분들 필러 이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빼내지 못해요. 왜냐면 어떤 거는 되게 깊이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너무 피부 표면에 있고, 그걸 다 제거하다 보면 신경이 다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들어가 보일 수도 있겠지, 그죠? 그다음에 레이저 많이 받으신 분들은 피가 잘 나요. 소위 말해 아까 말했던 혈종, 이게 생길 가능성이 좀 많아요. 수술할 때 지혈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수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요. 제가 조금 힘들긴 한데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왕 살고 좀 젊게 살면 어때? 자식 키우고 뭐 직장 생활하고 그때 힘들게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많은 날들 젊게 여행도 좀 다니고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좋잖아요.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한테 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좀 내한테 좀 내 자신한테 좀 투자 좀 할까? 원장님도 그러면 나중에 리프팅 하고 싶은 생각이? 뭐 봐서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바빠서 못 하는 거예요. 네.